지금 사람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부담이 줄고 자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죠.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금리가 오를 때보다 내릴 때 훨씬 빠르게 파산합니다. 미국의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금융위기, 닷컴 버블, 코로나 쇼크 직전 연준은 이미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희망의 신호가 아니라 위기의 전조였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국 가계 연체율은 다시 치솟고 기업 부채 부담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건 경기가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 시대에 반드시 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2026년은 위험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리가 내려가는데도 오히려 파산과 실패가 늘어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금리가 내려갈 때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호황의 시작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연준이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내려도 괜찮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죠. 하지만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경제가 식고 있다는 뜻,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뜻,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금리 인하의 시작은 경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CFA 인스터투트가 1965년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 8번을 분석했는데 그중 5번은 공식적인 침체 시작 전에 이미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내려갈 때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보여줍니다. 과거 2008 금융위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준은 2007년 말 기준금리를 4.5%에서 2008년 9월까지 2.0%로 빠르게 내렸지만 위기는 더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기준금리는 0.25%까지 추락했습니다. 즉, 금리 인하는 위기를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오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2025년 말과 2026년 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연준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기준금리를 고점에서 125bp나 내렸고 앞으로 1년 동안 추가로 100bp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소비는 둔화되고 있고 고용시장에 완만한 둔화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 신용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고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과 수익성 악화로 디폴트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볼 때 금리 인하는 구조적으로 위기 완화가 아니라 위기 반응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 시대에 반드시 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빚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사람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싸지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대출을 추가로 받아 집을 사거나 주식, 코인, 부동산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 인하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둔화 국면에서는 자산 가격이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기업 실적이 꺾이기 때문에 주가는 박스권에 갇히거나 조정받기 쉽습니다. 부동산은 거래 절벽이 더 심해져 가격이 지지력을 잃습니다. 이때 추가 대출을 받아 투자 비중을 키우면 작은 가격 변동에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흔들립니다. 과거 데이터에서도 금리 인하기에 파산한 사람들은 대부분 레버리지 빚을 공격적으로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현금 흐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해고, 리스크가 커지고 기업들의 비용 절감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인하 초기 실업률이 바로 오르지는 않지만 6개월에서 12개월 뒤부터
서서히 해고가 증가하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이 시기에 현금 흐름이 부족한 가계와 개인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생활비, 대출 이자,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연체가 발생합니다. 지금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재가동되며 젊은 층의 현금 흐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 흐름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금리가 내려감에도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자산을 늘리는 사람보다 버티는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망하는 사람은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금리 사이클을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 기사를 보고 금리 인하를 경제 회복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실물 경제의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와 고용이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때 연준은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는 경제가 이미 식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는 회복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초기에는 자산 가격이 반등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대감 랠리일 뿐 실물 지표가 약한 경우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 구간에서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금리 내리니까 이제 다시 오른다고 생각하며 공격적으로 베팅하다가 실제 기업 실적과 소비가 악화되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실을 크게 입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집주식 코인이 다시 오른다고 단정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금리 인하기에 주가는 올랐고 부동산도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다릅니다. 첫째, 미국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져 수익성 악화가 심각합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지속되고 인플레 압력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만으로 자산 시장 전체가 강하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하고 가계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아 거래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주식 역시 기업 실적이 약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 초기 랠리가 나와도 시간차를 두고 조정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금리 내려간다, 자산 오를 것이다라는 공식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인플레 재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는 3% 근처에서 멈춰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2%이지만 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관세 강화, 유가 상승,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 압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인플레를 다시 자극하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인플레가 다시 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금리가 내려가고 인플레가 다시 오르면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소비를 늘리거나 대출을 활용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 시대에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시기에 기회를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현금 비중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급락이 일어나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때 현금이 있는 사람은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채 구조를 미리 안정적으로 만들어둔 사람입니다. 변동금리를 정리하고 고정금리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고 필요 없는 부채를 줄여놓은 사람은 금리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분산을 해둔 사람입니다. 금리 인하와 동시에 환율 변동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달러, 금, 글로벌 ETF 비중이 높은 사람은 환율 쇼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비 지출 구조를 탄탄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생활비 구조가 단단한 사람은 위기 때도 버틸 수 있고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 시대는 모두에게 기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됩니다. 과거 금융위기도 닷컴 버블도 코로나 초기 충격도 모두 금리 인하 이후에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지금의 2025년 말과 2026년 미국 경제 상황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희망의 신호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5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금리 인하 시대에는 착각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망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2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응이 앞으로의 자산, 삶, 미래를 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